보세나 포럼의 군산 서천 나들이는 두 파트로 나눠져서 진행되었습니다. 한 팀은 골프를 치고 또 한 팀은 산행을 했죠.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핀 가을 산행, 여러분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더욱더 풍성했을 것입니다. 제2부에서는 그 소식과 함께 저희 단원 정윤경 씨의 부군께서 연구소장으로 계시는 서천 해양생태박물관 관람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행 전에 이현진 대표의 지도로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허리를 돌리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몸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서 참 즐거운 보세나 포럼입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들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자, 돈 먹겠습니다. 돈. 보시나 회원 여러분, 보시나 회원 여러분, 운동합시다. 아주 운동하기 좋은 온도, 기온, 날씨입니다. 보세나 화이팅! 동해남부, 제목은 시간의 축복입니다. 동해남부선은 자정을 지나는데 바닷가로 같이 가자 한다. 쑥독 벼슬 그냥 걸친 푸들은 마냥 듣고만 있었지만 속으로는 박수를 치고 박사를 맞추고 춤을 춘다. 열정으로 흔들리는 생각을 할 틈도 없이 그저 두 사람의 태양을 만들어 철길이 지평선 위에 여름살을 지나 어느덧 겨울역으로 가고 있었다. 한중으로 비껴가는 찬란하기만 한 눈빛을 모두 태워 시간의 초침까지 불빛으로 환하다. 천년의 술을 혼자선 놓을 수 없다고 기차가 두들거린다. 스치면서도 느끼지 못한 나무들 하나의 군중이 된 고무로 동화되어 열정의 태양 온 몸으로 수납게 만든다. 드디어 서천 해양생태박물관입니다. 정말로 볼만했습니다. 무슨 설명이 따로 필요하겠습니까? 소장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함께 거닐어 보시죠. 이렇게 와 있고 여기 그 건물은 시공테크라는 데서 여기 뭐 디자인했는데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데인데 사람들이 올 때 아니 이런 시골에 김포공항 같이 인천공항 같이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건물이 들었다고 되게 좋아들 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해양생물을 표본을 갖다 전시했는데 전 세계에서 해양생물만 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해수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타고 우리 여기 전시실로 올라가요. 우리 슈프로 같은 여기가 요 표본 하는 것만 저희가 원래는 포르말린이라는 보종액이 있습니다. 그걸 썼는데 포르말린 약간 발암물질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알코올로 다 바꿨는데요. 그 바꾸는데 1년 반 걸렸고 돈이 3억이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 그런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여기 전부 다 전선화되어 있어가지고 원하는 건 다 여기서 여기가 생물 다양성실이라는데요. 강의할 때마다 목소리 적다고 교수님 목소리가 적어요. 맨날 그래요. 자, 오늘 여기 오신 곳은 생물 다양성실입니다. 여기가 생물이 언제 출현을 했고 또 얼마나 다양한 생물이 있는가를 갖다가 학생들한테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시민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시한 것인데요. 여기 우측에 한번 보시면요. 여기 생명의 기원이라고 글씨가 써있죠. 요거 이제 오파린 가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생명이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그랬는가에 대해서 거기 퀘스천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원래는 유기물이 나오는 건데 무기물에서 아무것도 없는 분자에서 이 생명체의 기원인 유전자의 기본적인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단백질을 만들기 전당인 아미노산들이 찾았어요. 최초의 환경을 가지고 이제 실험실에서 했는데 그게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생명의 가설이라고 시작을 한 것이 이제 여기 오파린 가설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그런 이 생명의 가설을 말고라도 우리 지구상에 언제 최초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발견된 게 여기 돌덩어리가 있죠. 그게 스트로마 톨라이트라는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 미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균 정도인데 걔네들이 죽어서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이제 화석이 더 돌이 된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서 처음 이걸 발견해서 이게 우리 최초의 생명의 기원은 거기서 이제 이 미생물에서 기원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 물에 떠다니는 플랑크톤이라고 있어요. 해양 식물들. 이게 모형화된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모형화된 거고 그 위에는 식물들이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여기 참새치인데 이거하고 저 위에 상어 있고 여기부터 이제 동물의 다양성을 쭉 보여준 거라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이쪽에 있는 게 철갑상어고 이게 전부 다 살아있는 놈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걸 잡으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 이제 또 과학하는 사람. 그래서 어부들이 잡았는데 죽은 놈들을 우리가 사다가 박제를 당한 놈인데 전부 다 살아있는 생물들입니다. 이게요? 네, 아니, 살아있는 생물들을 박제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만 플라스틱입니다. 이건 식물 프라그한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전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도시 어부에서 예. 이덕화 청새치. 예. 그래서 저 앞에 뾰족한 거는 그 어류들을 이렇게 탁 건드려가지고 기절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먹어요. 그래서 저 앞에 이제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는 무척추 생물들 아까 드셨던 쭈꾸미 여기 있다. 얘도 실제. 예, 실제. 커요? 얘도. 다 실제입니다. 더 큰 건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진 않은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있고 외국에서 있는 것도 있고. 바다 건너.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게 그 투구개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건 되게 새끼예요. 큰 것들은 요거 네 개 맞힌 크기 정도로 커요. 근데 여기 대만에서 많이 잡히는데 얘들을 가지고 우리 얘네 혈액 가지고 우리들이 필요한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다라는 진단 시약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고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의약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생물들을 갖고 있는 이 생물들은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 지구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있었던 생물들인데 이 생물들은 환경에 적응을 받으면서 적응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의 악영향을 버티면서 살았기 때문에 생물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성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게 이제 과학자들인데 그걸 밝혀내서 우리가 인간에게 이제 장수를 한다든지 어떤 미용에 필요한 우리 보톡스 많이 맞잖아요. 네. 보고 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 자극을 줘서 이제 부풀어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바다에 있는 새우예요, 혹시? 이게 요 닭새우, 여기 이제 랍스타 닭새우라고 보통 우리 한다고 그러는데 얘들 우리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특이하네 저거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상어. 제가 2년 전에 상어를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47종의 상어가 있습니다. 잠깐만 박사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냥 우리 지금 안내를 지금 받고 있는데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안내받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기 보세다에 지금 회원으로 있는 정윤경 대표의 남편 되는 사람이고요. 저는 해양생물을 해양식물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식물을 생물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외국에서 이제 또 포스트학을 한 2년 하고 국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이제 연구소 아니면 대학에서 쭉 35년 동안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저 유종수라고 그러거든요. 아유 반갑습니다. 식물이 이제 저의 전공입니다. 저 김미영 다시마 쪽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의 그 해조류가 한 230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매년 이제 한 몇 종씩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얘기했고요. 해양식물이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숲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숲하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 목재도 쓰고 힐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동물이나 식물이나 개미나 곤충들이 서식처가 되고 또 산란을 하잖아요. 식물 여기 해양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류들 또는 그런 무척동물이 산란하는 그런 어떤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해조류를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 한 종이 1조가 넘어요 생산량이. 그러니까 1조가 넘는다는 걸 그만한 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인 우리나라에서 처음 그 양식을 했어요. 그 양식을 한 사람이 이름이 김무식이랍니다. 무식이는 거시기는 모르겠고 김씨예요. 그분이 어디에 썼냐면 아마 그 광양에 가면은 김의 12지가 있어요. 광양에. 예, 광양에. 그럼 거기서 사당도 있고 그때까지 했던 거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 1800년대인가 1100대부터 우리가 양식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뭐 김 자기들이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 양식은 저희 나라가 최초로 먼저 했어요. 우리가 이제 먹을 때 뭐 전복을 양식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어릴 때 요만한 치패일 때는 파래 같은 걸 먹여요. 그래서 색깔이 파란색이 나요. 근데 이제 전복이 좀 커지면 그때부터 미역 다시마를 먹여요. 그러면 색깔이 또 이렇게 그런 갈색으로 변해요. 미역은 뭐 흔히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뭐 쭉쭉 넘어갈 것 같아서 네. 이거 식물 플랑크톤인데요. 식물 플랑크톤 제가 또 식물 플랑크톤을 전공? 하기는 이걸 했는데 어.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때 우리 지도 교수가 너 일본에 가가지고 플랑크톤을 하라 그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적조가 크게 안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졸업할 때가 94년도였는데 그 전후로 해서 적조가 한 2-3달 동안 계속 유지됐어요. 김영석 선생님이 적조 전문가 누가 했더니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문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너 적조하고 와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에 가서 적조 공부하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양식물 여러 중에서 와파묘조를 플랑크톤이라는 건데 이 적조 유발한 중에 많아요. 이걸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나 물이나 어디 가든지 물만 뜨면 이 생물은 다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으로 어떤 세계에서 처음 발견한 종을 찾은 사람들을 쭉 리스트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신종들을 쭉 나열한 겁니다. 신종에도. 여기서부터는 아마 여러분들 그 회 드시러 갈 때 뭐 수족관에 보면 많이 있는 건데요.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체동물, 조개류, 낙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키조개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환영동물입니다. 뭐 지렁이, 개치렁이들 이쪽에 주로 많이 있고요. 요거는 우리나라 종입니다. 이게 제일 긴 놈이 한 2m까지 자라는데 이거를 찾은 지가 1900년도 중반에 찾았어요. 이게 그때까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찾았던 종입니다. 2m 된다니까 상당히 크죠. 낚시하는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거기 한 마리만 잡으면 되니까. 동물, 식물, 뭐 균, 번자이, 균, 그다음에 미생물 저쪽 진정 세균 쪽에 있고요. 그래서 5개의 어떤 킹덤으로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한번 쭉 둘러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류들을 쭉 배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천장에는 좀 상어가 있고요. 이거는 헝겊이죠? 헝겊장어. 예, 헝겊인데요. 진짜 생물입니다. 다 입장은. 이거 디스플레이를 도시화 사람들이 한 겁니까? 네? 도시화 사람들? 제가 어느 저기서 제가 만들 때는 없었는데요. 어느 건 모르겠는데 그냥 분류군별로 이제 사람들한테 전공자들 또는 이제 업체가 있어요. 그 표본 전공 거기에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지금 상어가 가운데 있는데 여기 알입니다. 상어 알이에요. 그러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알 그냥 요 깨가지고 내온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왼쪽에 2개 있는 거 있죠. 요게 알입니다. 근데 요게 저기 끝에 사방에 이렇게 용수처럼 쭉 이렇게 뭐가 쭉 길게 나 있는 그런 놈들도 있어요. 알로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용수처럼 난 애들은 그냥 그런 다른 생물이나 이런 데 붙어가지고 있게끔 해서 그래 부화하는 건데 인간하고 좀 달리 하등할수록 이 배 안에다가 알을 갖고 있다가 알을 낳고 알이 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알을 갖고 있다가 여기서 새끼가 딱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난태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난생이냐 태생이냐 난태생이냐 이렇게 3가지를 구분하는데 이 얘네들은 다 하고 있어요. 종류별로 여러 개 있어요. 이걸 뜯어먹는 게 아니고? 얘를 빨판이 있어요. 빨판이 있어서 얘 붙어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래나 상어 같은 데 붙어가지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 그 머리에 빨판이 있어서 다른 생물에 딱 붙어서 쫓아가요. 얘로서는 근데 좀 귀찮을 것 같아요. 귀찮게. 썩히지 않는다. 막 아니, 간지러울까 뛰고 얘를 잡아먹는 애들이 덕지 큰 애가 있으니까. 얘네들도 도움이 돼야 랩을. 그거를 그래서 공생이 여러 가지 있는데 편리 공생, 뭐 자기만 유리한 공생이 있고 상어 공생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생충은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은 벌레고 얘는 도구리죠. 좀 얄미운 거지 그러니까. 무임승차. 승마 중이야. 진짜. 이거 너무 귀여워. 아, 이거 뭐야?
똥땡이. 여기 생물을 찾으려면 여기 표본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고 딱 가면 얘는 이상하게 생겼는데. 국적으로 얘가. 또 이상하게 생긴 또 있어요. 그래요? 얘가 국적으로 해 유명해. 국적은? 아니야. 국적으로 해. 여기 봐요. 1번. 11번. 아. 노안도 오셔가지고. 나 여기 이렇게 1번. 어머. 11번이구나. 같은 놈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가 보통 줄돔이라잖아요. 어렸을 때 줄이 있는데 터지면 줄돔 없어지죠. 여기 줄돔이고 밑에 있는 돌돔이랑 돌돔이라 그래가지고 밑에가 원래 어렸을 때고 터지면 여기 머리 쪽에 한 45초 정도까지 날아가요. 상당히 긴 거리를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박대라서 모양이 별론데 실질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날아가는 걸 촬영해 보면은 이 날개가 다 붙어 있어서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떠서 4m에서 한 40초 정도 뛴다 그러면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죠. 이걸 내가 생각해 이걸 보고 수익 양념처럼 개발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막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양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밑에 바닥하고 붙어 있는 부분은 공기 저항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기름감이 덜 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륙 양념 요즘 비행기 만드는 거 있죠. 비행기인데 물에 떠서 나는 비행기들이 다 그렇게 떠요. 근데 낮게 뜰수록 좋은데 바다는 항상 파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파도가 뭐 4m, 5m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2배는 떠 있어야 되니까 10m 떼려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요. 예, 실질적으로 박자를 만든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요. 여기에 있는 놈이 쥐가울이라고. 근데 얘들을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얘들을 통으로 땅에 묻어서 얘들을 단백질을 다 분해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뼈를 추려서 협액을 해서 그래서 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업해요. 이거 하나가 1억이 넘습니다. 얘들의 등치에 비해서 되게 수월합니다. 큰 놈이 한 3m 정도까지 크는데 생겼다고 말씀하신 개복치라 그러거든요. 이 개복치가 큰 거는 4m까지 제법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 애들은 못 먹는 게 없잖아요. 중국 애들이 좀 자주 먹는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잘 안 잡히니까 이게 뭐 어부나 이런 바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잡히면 조금 먹긴 하겠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은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몰라.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박제를 할 때는 눈 빼놓고 전부 다 원래 자기 겁니다. 고래? 네, 고래. 그 다음에 장기가 만들어지고 생물들을 갖다가 박제로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는 국제적으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아마 우리나라에서 잡힌 고래를 아마 전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1년 반을 표본 작업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만들어진 지 지금 한 7, 8년 됐습니다. 비닐 먹고 걸려서 죽어서 우리 자원관으로 온 놈들이 박제를 만들고 있고 저희가 뱃속에서 뭐가 있는지 뒤져봤더니 플라스틱, 그 다음에 뭐 이런 비닐, 그물 이런 것들 걸렸어요. 제일 빠른 놈들이 12일 만에 풀어줬는데 12일 만에 저희가 풀어줬어요. 제주도에서 풀어줬는데 12일 만에 부산 앞바다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죽은 채. 이 해양 생태 박물관을 구경하는 동안 머릿속에 맴돌던 생각은 정말 이 세상에는 종도 다양하고 생명체도 참 다양하구나. 어떻게 저런 것들이 이렇게 진화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 인류가 공영 발전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로써 보세나 포럼의 군산 서천 방문기 모두 마칩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권대욱TV는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TV입니다. 유익함과 재미를 추구합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